안녕하세요, 딴데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영업 조직에 대한 구조 또는 시스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업 조직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겠지만 성공적인 사례가 딱 앞에 제시가 돼요. 마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형적인 좀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다단계 마케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단계에서는 정말 월 몇 천만 원, 몇 억을 버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싹 이야기를 해요, 청중들한테.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럼 자기 체면이 막 걸려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나도 수개월 이내 또는 몇 년 이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회사의 물건을 이제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사람을 막 모아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는 결국엔 물건만 사고 남게 되는 소비자로 전락을 해버려요.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물건만 소비한 소비자로 남게 되는데, 보험회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매니저가 됐던 지점장이 됐던 본부장이 됐던 성공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주변인들을 먼저 계약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계약을 할 데가 없다 보니까 나도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멀어져요. 그리고 회사는 나 같은 사람들의 사업가로 시작을 해서 소비자로 남게 되는 또 다른 설계사들을 계속 증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요즘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경력자가 아닌 신입을 뽑는 거예요. 신입을 한 10명, 20명씩 막 매달 막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마인드 교육을 무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너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교육해주는 대로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월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양복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입들의 장점이 뭐냐? 세뇌가 됩니다. 막 마인드업이 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의욕이 막 넘쳐요. 그래서 주변인들은 막 계약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 이상 계약을 할 데가 없고, 또 나는 그만두거나 이직을 해야 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 대리점에서 사람들을 이제 신입들을 리크루팅을 하게 되면 교육을 막 시켜요. 그리고 회사에서 막 지원을 막 해줘요. 다 모아놓고 여행도 보내주고 막 이런저런 부수적인 것도 막 사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입들이기 때문에 이 보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력자분들에 비해서 정보가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신입분들이 초기에 많이 계약을 하잖아요. 보험업을 시작을 하고 그 계약 건수에 대한 수수료가 타 GA 대리점에 비해서 무지하게 낮습니다. 다른 GA 대리점 같은 경우에 내가 10만 원을 했을 때 한 100만 원의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면, 이들은 신입분들이 계약을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근데 이 신입분들은 이게 당연한 건지 알아. 회사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또 다 모아가지고 해외 연수도 막 보내주고, 근데 내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 나오는 수수료 테이블은 타 GA에 비해서 현저하게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연한 건지 아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100명이 들어와서 한 80명, 90명이 그만두고 나머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만 남는다고 치면, 회사가 돈 버는 구조로, 전형적인 회사와 중간 관리자가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 상에서는 설계사들이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영업 관리자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통계치가 있잖아요. 신입이 들어와서 매출을 얼마를 하고 그리고 몇 개월 정도 후에 매출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로 시작할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소비자로 남게 되는 신입 설계사들을 계속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계약이 매출이 떨어지고 그만두거나 이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중간 기간에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 폭 마진을 최대한 높게 설정을 해 둔 겁니다.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막 놀러 다니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차피 내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50%만 받고 나머지 50, 그 이상은 누가 받느냐? 중간 관리자와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신입분들이 보험을 시작하실 때 대리점에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나마 딱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지는 않지만, 대리점은 이 대표 마음입니다. 내가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수수료 체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조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주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회사에서 시책으로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또 앞에 뭐 매니저나 지점장들이 비싼 수입차를 타고 막 폼 잡으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에 취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될 몫의 100 중에 40이나 50만 받고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한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가 나는 짓이다. 그래서 다른 GA나 또는 다른 설계사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비교도 해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또 영업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을 시작을 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면 한번 주위를 둘러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